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그 언론사의 보도들을 보고 의아해하셨을 게 홍장원 전 차장 하면 우리 계엄을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실상을 알린 그 내부 고발자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2차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은 그때 그 계엄 선포하고 이튿날 그 국정원 회의, 네, 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입건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예, 일괄적으로 거기서 저기 홍장원 차장이라고 해서 빼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소환 조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지금 뭐 피의자라고는 합니다만은 가서 이제 진술을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떤 선별 작업이 있지 일단은 회의에 참석한 이상 거기에 이제 뭐 정무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랬겠죠. 네. 그러면은 1차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안 사람이기 들어갈 때문에 수가 없어. 안 들어갈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 입건에 가깝다. 이래가지고 너무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약간 좀 뭐 충격 받으실 필요는 지금 단계로서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려야 돼요. 네. 약간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반전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보면 뭐야, 마지막에 이거. 대반전 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홍 차장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CIA 관련된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이었던 것은 맞지만 계엄 관련한 메시지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명백하게 이렇게. 부인 취지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혐의는.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이 어떤 증거를 발견하고 어떤 그 증거 목록에 따라서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조사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워낙 계엄 관계에서 그 전국에서 체포 명단, 체포 리스트를 다 얘기하고 그 당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발언들이 온 국민에게 엄청나게 인상을 준 아니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전화해서. 그렇죠. 싹 다 잡아들여. 네. 뭐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어디? 평양. 뭐 그러니까 너무나 뇌리에 각인이 돼 보이부 있거든요. 막 이런 게 뇌리에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이제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함부로 예단하기보다는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민주당 이제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은 2024년 12월 4일 이른 새벽 정도에 아마도 윤석열이 김태호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과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그런 주문을 했겠죠. 이러저러하게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달라 그러니까 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국무부나 백악관이 파트너였을 것 같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CIA 쪽에 연락을 좀 해가지고 윤석열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결정을 하게 된 회의체가 당시에 정무직 회의 부서장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도 조태용 원장이 당연히 이제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행을 했을 텐데 그 참석자니까 그 경위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전달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추후의 대처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건의한 게 있었어요. 아 윤석열한테. 여인영이 예. 하더라도 내년 1월에 트럼프 취임한 뒤에 하시라고. 계엄을 실제로. 계엄을. 지금 바이든이고 그런데 트럼프하고 훨씬 말이 잘 통하실 거고. 근데 내년 1월에 취임이다. 네. 그다음에 저기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도 있었다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해외 다녀오셔서 그래서 트럼프 취임하면 그때 거기에 맞게 그 트럼프 부정선거 좋아하니까 세트로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왜 지금 하시냐? 황급하게 서둘러서 했느냐 하려고 하느냐. 네. 여인형이 맞았던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이 CIA와 접촉하고 뭐 국무부와 접촉하고 뭐 이러는 것들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이든 정부에 이게 CR이 맥히겠냐고 이게. 아 당연히 안 먹혔겠죠. 그렇죠. 안 그게. 먹히는데. 그러니까 뭐가 급해서 그때 이 연병들을 했냐 이거.
아니 보니까 그리고 특검이 또 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그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뭐 혐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그 열흘 동안 12월 13일까지 그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고 저지하는 뉴스는 차단 삭제했다. 이런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KTV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국방일보. 국방일보. 예, 거기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뭐 당시 군 그리고 이 뭐 제대로 조사도 안 됐었지만 당시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검찰, 뭐 경찰 뭐 네. 이렇게는 쭉 들여다봤지만 주변부에서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면 치어리더처럼 활동했던 그룹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 경향신문은 완전히 뭐 큰일 날 뻔했던 거였죠. 그렇죠. 네, 다 단전단수 대상이었으니까. 대상이 됐었으니까 이렇게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이런 그 계엄을 옹호하면서 나머지는 다 차단시키는 이게 진짜 네. 나쁜 거거든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그렇죠. 했던 거니까 네. 아주 엄히 다스려야 되는 범죄다, 중죄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그 기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장원 그 전 차장에 대해서 하는 수사들이나 이은우 전 KT 원장 분명히 죄를 저지른 건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분이 그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부류의 범죄로 조은석 특검에 이미 기소를 했거든요. 네. 어떤 거였냐면은 당시에 이제 계엄이 불법위원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직권남용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징역 5년을 조은석 구형을 했는데 사실 그 1년의 열흘간의 행위 안에 그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동종 사건의 뭐 범위도 넓어지고 새롭게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은 영장을 청구한 혐의라는 게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약간 종합특검이 결과지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저는 절대로 이윤우라는 사람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런 근데 것들이 약간 좀 걱정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하고 밤늦게 한참 통화를 통화하셨군요. 했는데 네. 홍장원 차장과 관련해서도 뭐 아무런 내용 없이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요거 단독인데 내일 얘기해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라고 얘기해서 저도 놀랐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다면은 종합특검팀이 조용조용 사부작 세게 수사를 하고 있더라. 예. 이게 수사 기한 1차가 그쵸. 이제 도래하는 상황이었는데 7월 20 며칠이 아마 1차이고 한 달인가 연장을 하면 8월 며칠까지 될 텐데요. 네. 이제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수사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뭐 억울한 사람을 잡아다 놓고 수사하거나 뭐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이런 건 아닌 맞아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특검이 또 보니까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괄 청구를 한 셈이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도 이 그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가지고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미스터 김대기 로션님, 비서실장은 저에 대한 고소인이죠. 그래, 청봉 그런가요? 사건. 그렇군요. 그 관저 이전 문제. 관저 이전 문제로 그렇네, 김정배 생각해보니까. 의원이 초반부터 네. 그걸로 조사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경찰서 엄청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이렇게 네. 나쁜 경향신문 마음 먹고 오기 전에 경찰서 조사받고 왔다 소리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코지 한 사람은 이렇게 네. 똑같이 벌을 받게 되는군요 보니까. 글쎄요. 권선징악이야. 격세지감이 있네. 네. 네, 지금 미스터 로션님이 전북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반청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김관영도 잘한 건 결코 아닙니다 하시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도시의 농부님이 오늘 여러 번 이렇게 슈퍼챗을 저희 방송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들어가지고 네. 저희 경향TV와 비상구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말 많아지셔가지고 어떻게 저기 저는 매우 흐뭇합니다. 댄스라도 네.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댄스 뭐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저는. 구경 네. 기자 댄스 동아리. 네. 예. 좋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네.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